마찬가지로 고혈압의 환자분들께서도요, 종합감기약 속에 있는 이제 콧물을 멈춰주는 그런 성분들 약들이요, 혈관을 확장시켜줘 갖고서 그게 그 혈압을 좀 높여줄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감기약을 너무 장기간 동안 임의로 드시는 건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감기가 심할 때는 처방전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그죠? 감기가 좀 길어질 때는 한번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네 번째요. 몸 허약하고 고열이 동반되는 자. 뭐예요? 감기 걸리면 고열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보통 몸이 허약해지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간이라든지 신장 이런 주요 장기들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몸이 허약하고 고열이 동반되는 분들이 주요한 질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역시를 감기 증세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종합 감기약만 드시고 좀 견뎌보시려고 하다가 중요한 진단의 시기를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저것 역시 조심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어렵다. 네. 사실 좀 허약한 사람들이 약을 더 찾게 되는데요. 네. 몸이 약해서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약 조심을 더 하셔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약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 가운데 궁금하신 분들 질문 좀 받아볼게요. 네. 예. 저는요, 이거 소화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있거든요. 갖고 다니면서.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소화제. 맞아요. 소화제 드시는 분들 많아요. 네, 실제로 드시는 약을 앞에 들고 나오셨는데요. 그 앞에 좀 놔주시겠어요? 네, 자. 환약이죠. 소화제 환약. 하루로 된 거예요. 네. 저렇게 돼 있군요. 한 방으로 된 거예요. 저걸 이제 매일같이 드신단 말이에요. 네, 좀 많이 드시는데 괜찮을까요? 이 소화제 중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은요. 단백질이나 지방 소화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소화 효소제들이 많습니다. 네, 그것 역시도 소화 효소제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일종의 습관성이 되고 의존성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어머니께서 가지고 오신 환약으로 된 거에 자세한 성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근본적으로 자기 소화 습관을 더 소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습관과 함께 약을 복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전 체질이 술이 잘 안 받아갖고 술 먹은 다음날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산제라고 하나요? 해독 좀 시키려고 먹고 있는데 그 제산제는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산제 역시 이제 술의 해독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속이 쓰리 있기 때문에 드시게 되면 좀 증상이 좀 경감이 되죠. 근본을 경감시키는 거 아니군요. 예. 근데 제산제를 이제 많이 장기 복용을 임의로 하시게 되면은 간혹 설사라든지 또는 이제 변비 같은 부작용을 앓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불어 제산제가 보통 다른 들고 계시는 약들의 위장에서의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는 약입니다. 이른바 4대 약인데요. 종합감기약에 이어서 세 번째거든요. 자, 이겁니다. 요건 소염제인가요? 진통제. 진통제. 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요. 네. 그럼 이 진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실 혹은 오해입니다.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해열 진통제는요, 자주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듣긴 했는데요. 네. 네, 정답은 O인데요. 앞서 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통제는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오남용하게 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을 평상시에 앓고 계신 분들이 진통제를 먹고 나서 병사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진통제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고 나서 드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죠. 어린이 진통제,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 참 갖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해열 진통제의 경우에는요, 진통제가 이제 해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로 이렇게 구분돼서 쓰여 있는 걸 간혹 보실 겁니다. 단순한 열이 나거나 근육통 경미한 걸 느끼실 때는 그냥 해열 진통제를 드시면 좋고요. 좀 타박상이라든지 좀 심한 근육통인 경우에는 이제 소염 진통제를 드시게 되죠. 밖에 이제 어린이용 진통제는요, 또 특별하게 어른용하고는 다르게 용량이라든지 것이 다르게 제조되어 있습니다. 보통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흔히 단일 진통제라고 하고요. 또 카페인 같은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들을 이제 복합 진통제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단일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시는 걸 더 권장해 드리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른 약을 쪼개서 먹이시거나 아니면은 그 몸무게를 맞추지